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정성촌음 신창환입니다. 지난주는 수익률을 월요일날 녹화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정상적으로 수요일날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수익을 말하다가 참 웃겨요. 이 수익을 말하다 하는 날이 꼭 변곡점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월요일 이후에 주가가 이제 월요일날 이제 단기 꼭지다고 했는데 하필이면 그 월요일날이가 제일 꼭지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제일 꼭지날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제가 여러분 주식 자체가 약세 모양을 보일 겁니다 했는데 이제 보였습니다. 제가 한 5년 만에 휴가를 어제 지난주 쉬었는데 놀복이 아닙니다. 왜? 제가 휴가 하자마자 하려고 했는데 주가가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막 멀리 가는 거 포기하고 제주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제주도 가가 잠만 자고 왔어요. 잠만. 3박 4일 동안 잠만 자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리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오늘 주가가 여러분 진돗개 원, 진돗개 원, 저는 진돗개 원, 투 전 잘 모릅니다. 저는 사실 보신탕 애호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진돗개 원이 발령돼 가지고 오늘 장중에 장 자체가 급락했다가 오르는 그런 모양인데 오늘 개인들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너무 약삭 빠르게 하신 분들 오늘 데미지를 많이 입었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짓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시황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인 시황을 좀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시황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고요. 오늘 시황을 좀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시황을 좀 하고요. 시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공부는 스토캐스틱 슬로우 하겠습니다. 슬로우를 하는데 시황 자체가 시황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대신 시황을 굉장히 짧게 하고 스토캐스틱 슬로우를 여러분에게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여러분 저때 이제 그 시황 중에 이제 여러분 제가 항시 엘리어트 파동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엘리어트 파동. 첫째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제 이 줄 끊는 것 이제 모르겠다 하는 분이 많은데 절대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번에 주식이 여러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반등을 했죠.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반등을 했습니다. 그 중요한 자리가 어디냐면 여러분 보다시피 깜짝 놀랄 일인데 이번에 이제 그 반등했는 자리가 여러분 보다시피 주가의 상승폭의 전체 상승의 가장 2분의 1 자리입니다. 우리가 주가 바닥이 그 사이 1856포인트였는데요. 그 다음에 고점이 여러분 아다시피 2042포인트입니다. 이 반자리가 정확히 여러분 얼마냐면 1949피입니다. 이 반자리에 왔다겠죠. 반자리 50% 조정받는 자리에 왔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50% 자리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제가 항상 이야기했죠. 주가는 빠진 만큼 반등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다. 빠지려고 하는 습관인데 오늘 보시면 오늘 꼭지가 그 사이 이제 주가가 쭉 떠가지고 어떻게 해요? 2분의 1 이렇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반등했는데 지금 딱 반이 떴어요. 반이 떴는데 오늘 1996포인트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이 전체가 100이다. 100에 어떻게 해요? 여기 이제 50%죠. 50%인데 요걸 100으로 잡았을 때 50% 정확히 1996P까지 반등하는 그런 장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지금 오늘 뭡니까? 주가 전체 100에 50%. 요걸 또 100으로 잡았을 때 50% 반등하는 그런 모양을 보였다. 전형적으로 뭡니까? 부정파죠. 부정파. 제가 했죠? 정파와 부정파. 정파는 뭡니까? 38%의 조정과 62%의 조정이 정파고 부정파죠. 부정파 조정은 75%, 50%, 어떻게 해요? 여러분 25%인데 혹시 이 부정파에서 주가가 반등하면은 그 반등하는 날 꼭 보면 언론에 큰 게 터집니다. 진돗개쓰레라든지 천안함 사태라든지 보면 그것도 꼭 부정파 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정파 때 이제 오늘부터 다 익은 사람이 있는데 이 부정파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정파 때 일목선사님이 항상 말씀하는 건 뭡니까? 일목선사님 일목균형표에서는 뭐라 합니까? 선행 스펜2에 움직이지 않을 때 주가의 부정파는 제자리로 빨리 돌아간다 이런 말을 합니다. 뭐냐면 이 주가가 급락했을 때 선행 스펜2가 움직이면 왜? 이동평균은 종가로 하지만 일목균형표는 뭡니까? 장중고가입니다. 장중고가. 고가와 저가를 하기 때문에 장중고가 한 번이라도 찍으면 되는데 그 부정파로 한 번만 찍으면 어떻게 일목균형편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목선사님은 항상 그런 말을 하셨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일단 부정파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 1996자리 이 자리가 굉장히 뭡니까? 저항이 강할 걸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여러분한테 했죠. 이제 여러분 60일 이평이 떨어질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라고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이제 물론 제가 이제 수익을 말하다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장 인기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 녹화 자체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사전 녹화해가지고 나중에 맞춰보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서 100에 50% 조정, 100에 50% 조정, 그 다음에 이 50에 뭡니까? 50에 요걸 100으로 잡으면 25% 조정. 그러니까 1996포인트가 굉장한 저항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996 이상에는 오버슈팅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오버슈팅이 나옵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에서 굉장히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렇지만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주가가 이번에 여러분 주가 이제 급락할 때 여러분들 그때 사람들이 모두 또 폭락할 것이다 하고 이구동성을 떠서 내가 뭐 합니까? 여러분 300일 2편 가까이서는 매수를 하셔야 되고 주가의 급락은 나오지 않는다라고 제가 분명히 여러분의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반면에 주가가 정고점을 또 가느냐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 절대 아니니까 여러분께서 보셔야 된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 여러 개가 있지만 엘리어트 파동으로 봤을 때 부정파로 움직이는 주식들은 굉장히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부정파의 근원으로 봤을 때 주가가 만약에 뜨면 추가적으로 얼마 뜰 것이냐, 추가적으로 뜨면 얼마 뜰 것이냐 보면 엘리어트 파동으로 볼 때 일단 75% 조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하락폭이 이제 50%죠. 하락폭에 50% 이제 조정을 받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가가 상승하면 추가적으로 얼마 뜰 것이냐 이렇게 볼 때 냉정하게 봤을 때 2007, 8포인트까지는 뜰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플러스 10포인트 정도는 더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포인트 떠봐야 여러분 0. 뭐 아주 미세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는 조금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사실 이 방송 자체를 막 생중계하는 게 좋아요. 생중계하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항시 제가 월요일 날 어떻게 10시에 시청률이 좋은데 주식 승천이라는 게 있어요. 주식 승천. 주식 승천에서 분명히 제가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꼭 한번 봐주십시오. 10시에요. 주식 승천 시청률 1입니다. 그래서 오시면 상세하게 제가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1910포인트 플러스 더 상승하기 힘들 것이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하는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시겠어요? 자, 두 번째 여러분이 누차 이야기했죠. 선물의 중심이다. 첫 번째가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거는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두 번째가 여러분 선물의 동향이죠. 선물의 동향이다. 요즘 여러분 선물은 기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선물은. 자, 선물은 뭐 나는 선물을 매매하고 있다. 매매하는데 어렵다 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은 저에게나 이 서울경제 전해주면 1억 프로젝트라고 장중 리딩을 합니다. 장중 리딩을 하니까 선물에 1억 프로젝트 팔려서 다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선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고 연락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물 동향을 한번 볼 것 같으면 선물 동향이 이번에 이제 선물 동향이 굉장히 이제 핵심이죠. 뭐냐? 그 사이 이제 외국인이 득세를 했습니다. 외국인이 득세를 하다가 이제 기관제 때 손들고 오늘 6천억. 이제 외국인이 자 선물은 어떻게 합니까? 개인과 기관과 외국인이죠. 외국인입니다. 자 개인은 어떻게 지금 거의 돈 먹고 이제 조금 팔아놨어요. 마이너스 3천억 정도. 기관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돈 먹고 아직까지 플러스 9천억. 이거는 마이너스 6천억입니다. 6천억인데 개인은 돈 먹고 오늘 고점 매도고요. 이건 저점 매도입니다. 그 외국인이 굉장히 데미지를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외국인 오늘 손절매를 6,500억 했어요. 6,500억. 보통 어떤 그 손절매가 대단히 많이 나올 때 주가가 급등합니다. 왜? 손절매라는 게 뭡니까? 매도했는 걸 다시 사넣었기 때문에 하는데 그래서 오늘 주가의 장중에 내내 강했던 이유는 외국인의 손절매 부분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외국인의 손절매다. 그러면 기관과 개인은 뭐 걱정할 거 없고요. 개인과 외국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의 이제 선물 동향, 기관과 외국인의 선물 동향을 계속 봐야 돼요. 특히 기관은 버팁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지금 손해났어요. 손해났는데 그거를 손해나고 정리할지 버틸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매일 지금은 이제 기관들은 버티고 있죠. 기관은 버티고 있으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자 개인은 필요 없고 외국인의 선물과 기관의 선물.
자, 기관은 지금 플러스고 외국인은 마이너스입니다. 요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뭐죠? 기관은 돈을 먹고 있고 외국인은 돈을 잃고 있습니다. 근데 선물지를 어떻게? 외국인은 매도를 해놨고 기관은 매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를 하는지 매도를 하는지를 또 보십시오. 그러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요즘 외국인이 강력 매도하면 가만히 놔둬요. 놔뒀다가 너 힘 빠지면 한 방 때려버립니다. 그런 식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특히 다음 주 이 방송이 금요일 나가는데 다음 주는 여러분들이 외국인의 선물 동향을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 왜? 외국인들이 지금 물려있기 때문에 손절매를 쳐버린다고 생각하면 이 주식이 변혁이 나고 손절매 안 치고 계속 풋을 친다 이러면 계속 박스권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사넣으면 손절매입니다. 손절매. 사넣으면 손절매, 팔면은 뭡니까? 팔면은 추가 매도죠. 추가 매도. 추가 매도면 뭡니까? 외국인이 초반에 추가 매도할 때는 주가가 약세를 보여요.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외국인 선물을 매도를 한다. 매도를 하면 장 자체가 계속 큰 약세는 아니라도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 대신 외국인이 선물을 사놓는다면은 장 자체는 의외로 단단하게 강해질 수 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여러분 말하는 수급입니다. 수급. 이게 수급이에요. 모든 것이 선물에 위주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수급이 있다. 이렇게 볼 수. 그래서 여러분 요 두 개 보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특이한 게 하나 하겠습니다. 특이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증시가 절대성 상대성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가에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그 시황이고요. 비교 시황을 하겠습니다. 비교 시황. 비교 시황인데요. 비교 시황은 뭐냐면 각 나라, 그죠? 뭐, 미국이 있겠죠? 미국과, 자, 1번입니다, 1번. 자, 1번.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죠, 우리나라요. 우리나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입니다, 독일, 프랑스. 그 다음에 중국,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이 나라들이 상대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다. 여러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보면 첫 번째 봐야 될 게 여러분이 이제 자 우리나라 주가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주가인데 미국 다우존스 지수하고 우리나라 주가하고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면 그 사이 과거의 예를 보면요. 다우존스 지표의 움직임이 우리나라의 지표의 움직임과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과거의 움직임은요. 다우존스 지수가 우리나라 주가를 똑같이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어느 한쪽이 갑니다. 한쪽이 꼭 가요. 한쪽이. 지금 미국 우리가 보통 0에서 보통 한데 우리나라 주가가 약간 저평가되어 있고요. 미국 증시가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고평가되어 있다. 판료 숫자 나오죠. 고평가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가가 적정으로 움직였다. 그러니까 저평가도 아니고 고평가도 아니다. 이런데 과연 지금 주가가 그러면 한쪽으로 갑니다. 자 처음에는 뭡니까?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하고 비교했을 때 한국 증시 이제 한국입니다. 자 한국 증시가 이제 미국 증시하고 비교할 때 미국 증시에 비했을 때 지금 이걸 뭡니까? 괴리율이라고 하죠. 괴리가 많이 벌어졌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한국 증시가 올라갈 것이냐? 자, 한국 증시가 있습니다. 한국 증시가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미국 증시가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 한국과 미국이 내려가고 미국이 내려가고 한국이 올라갈 것이냐?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선택을. 한국 증시가 올라갈 것이냐? 미국 증시가 내려갈 것이냐? 한국 증시, 미국 증시가 동시에 내려갈 것이냐? 이렇게 볼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 증시가 올라가는 것보다 미국 증시가 저는 내려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는 가만히 있고 내려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 지금 이 굉장히 중요한 차트예요. 여러분 아침에 뭐 차트 띄우니까 뭐 청송님 이 차트는 무슨 차트인겨? 이 하는 사람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요게 뭡니까? 다우입니다. 다우 지표예요. 다우 지표. 이게 다우 지표입니다. 다우 지표. 이게 다우고 이게 뭡니까? 이게 한국 지표, 한국 지표입니다. 자, 한국 지표요. 한국 지표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에서 볼 때 가장 보통 우리가 차트도 그렇지만 이격도 벌어지면 제자리에 올라가는 습관이 있습니다. 한국과 다우지수와 한국 지표로 봤을 때 물론 한국 지표가 지금 저평가입니다. 마이너스라서
뭐 퍼라든지 이런 걸로 봐서 저평가예요. 분명히 저평가입니다. 마이너스 0.1 같으면 한 10% 이상 저평가다 이렇게 보는데 그 저평가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저평가입니다. 저평가인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만 반등할 줄 모르나 저는 뭐 우리나라 증시가 특히 다우 증시를 비교해서 보는 사람들, 우리나라 증시가 2200 간다, 2300 간다, 지금 떠들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올 1월부터 그걸 떠들었거든요. 1월부터 떠들었는데 제가 반대했습니다. 올 1월에 여러분 아저씨 2024포인트 갔을 때 분명히 그때, 많은 사람들이 2200포인트 간다 했습니다. 왜?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여러분 미국 증시에 계속 조금 의존하시는 분들, 시황을, 그런 분들, 백발백중 틀린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들을 다 죽였죠, 우리가. 그 사이에 개인들 내서 다 죽였습니다. 여기도 죽였고요. 양 선물에 전부 지난 3월 선물에서 각 증권 방송의 전문가들이 선물 특히 시황에서 개인들을 전멸시킨 이유가 미증시에 연동돼가지고 우리나라 증시가 움직일 것이라 쓰고 전부 콜을 걸었는데 급락푸시 나왔습니다. 급락푸시.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다우존스 지수하고 한국 지수하고 사실 10여 년 동안 같이 움직인 지금 이격이 벌어졌습니다. 이격이 너무 벌어지면 어느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모양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이제 한국 증시하고 이제 중국 증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중국 증시 보라 하는데 중국 상해 증시죠. 이게 이제 상해 증시입니다. 상해 증시인데요. 자. 상해 증시입니다. 상해 증시. 이 상해 증시를 볼 것 같으면 여러분 중요한 걸 느낍니다. 상해 증시가 자세히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상해 증시, 중국 증시가 굉장히 이제 고평가되어 있지만 차트 모양은 저희들하고 굉장히 흡사한 모양을 많이 보입니다. 뭐냐면 상해 증시에 비해서 상해 증시가 가면 우리가 거의 한 주 단위로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상해 증시가 6대니까 우리가 6대거든요. 6대입니다. 상해 증시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해요? 한 주 정도 뒤에 따라갑니다. 따라가요. 그러면 상해 증시를 보시면 상해 증시가 서서히 이제 반등했다. 지금 보시면 상해 증시가 반등을 여기서 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증시가 여기서 했거든요. 그 상해 증시가 반등 이후에 꺾였습니다. 그러면 상해 증시하고 우리나라 증시하고 한 주 차이에요. 한 주. 동행성입니다. 한국하고 상해하고. 한국하고 중국하고요. 동행성인데 뭡니까? 한 주 차이 나요. 한 주 차이. 참 청송촌놈 조망자가 진짜 많이 한다고 싶죠. 뭐 별 생각을 때문에 잠이 없어요, 저요. 잠이 없어가지고 앉아가 뭐 생각은 할 게 없어요. 저는 뭐 취미가 주식입니다. 주식. 그래서 상해 증시로 봐서는 우리나라 증시가 제가 볼 때는 곧 조정이 저는 다음 주에 조정이 있을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조정이 있을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해 증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우리나라 증시하고 일본 증시를 한번 봐야 됩니다. 일본 증시가 요즘 본정신이 아닙니다. 일본 증시가 본정신이 아닌데요. 일본은 니케이 225죠. 일본 증시와 우리나라는 견원지간입니다. 견원지간. 작년부터. 자, 한국과 일본 증시입니다. 견원지간이에요. 하문 몬서가 국문서입니다. 견원지간이에요. 견원지간. 왼수지간입니다. 왼수지간. 왜 그러냐? 이거는 뭡니까? 환율 때문에 그래요. 환율 전제. 왜 그렇습니까? 수출이 중복되기 때문에 환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율 때문에. 일본 증시가 지금 엄청나게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일본 증시가. 말도 못할 정도로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요. 최근에 여러분 6개월 동안 수익률이 마이너스 10%입니다. 우리나라 마이너스 0.1 나오죠. 그런데 일본 증시는요. 수익률이 어떻게 펀드 같은 게 평균 40% 수익이 났어요. 여기 다 나옵니다. 이 데이터가요. 데이터가 다 나와요. 다 나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그 사이 여러분 6개월 동안 본전하면 매매를 제일 잘했다. 기본적으로 13% 손해나는 걸로 나옵니다. 13%. 여기 다 나와요. 데이터가 여러분. 이런 웃기죠?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아직까지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런 거 볼 때 지금 일본 증시하고 우리나라 증시는 계속 상대성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한계에 왔다. 한계에 왔다. 제가 일본 증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너무 고평가이기 때문에 한 번쯤 쉬어가는 자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증시와 유럽입니다. 유럽이죠. 유럽은 뭐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독일 증시, 프랑스 증시 이런 거 많이 따지는데 보통 독일 증시를 제일 많이 합니다. 독일 증시 많이 하는데 자 독일 증시 한번 보시면 독일 증시도 자세히 보시면요.
우리나라하고 거의 흡사하게 움직입니다. 독일 증시가. 흡사하게 움직이다가 요즘에는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빨리 움직입니다. 독일 증시가. 독일이 조금 늦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독일은 고평가고 우리나라 저평가입니다. 저평가인데 독일 증시가 자세히 보시면 최근에는 다우존스 자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지표가 여기 있고 독일하고 미국입니다. 미국인데 과거는 미국하고 유럽하고 반대로 갔어요. 반대로 갔는데 최근에 미국하고 똑같아집니다. 미국하고. 이 말이 뭐냐면 유럽도 미국 농간에 거기에 따라간다는 거죠. 따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유럽 증시, 독일 증시죠. 자, 독일입니다. 독일. 독일 증시 보면 과거는 동행성인데 지금은 어떻게 독일이 미국하고 따라간다. 미국 따라간다는 말은 뭡니까? 고평가됐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글로벌 증시가 전부 고평가입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 나오죠. 글로벌 증시가 전부 고평가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지금 저평가입니다. 우리나라. 나라 저평가입니다. 그러면 저평가된 주식이 고평가된 주식이 조정을 받을 때,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오를 때 지금 못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릴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내릴 때. 내릴 때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주식이 추가적으로 저는 하락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락이 심각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주식이 가는 종목이 더 가지 주가가 조정받을 때 더 못 갔던 종목이 조정을 많이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께서 제가 지금 요즘에 굉장히 풋마인드를 좀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주식은 많이 먹는 게 중요치 않고 물리면 코피 터지게 돼 있거든요. 물리면 코피 터지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해요? 풋마인드를 좀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주식은 적게 먹는 것보다 안 깨져야 되는데 만약에 글로벌 증시가 여기서 조정받아. 왜? 글로벌 증시가 통화량 때문에 오르고 일본 증시가 환율 때문에 오르거든요. 그게 언젠가는 미국이 방관해 주니까 되지만 그 언젠가 미국이 쪼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 경제, 자기 나라의 이익에 손해되면 쪼을 겁니다. 그래 되면 제가 볼 때 우리나라도 굉장히 홍역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나라 증가가 주식이 저평가지만 그 저평가 자체가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많으냐? 그거는 절대 아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들을 지금 5개국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국 주가를 보면요. 5개국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한국. 자, 가장 고평가된 주식이 뭡니까? 가장 고평가된 주식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본 주가가 가장 고평가됐다. 일본 주식이. 자, 일본 주식이 가장 고평가됐습니다. 일본 주식이 가장 고평가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요. 자, 일본 증시가 가장 고평가됐습니다. 일본 증시가. 일본 증시가 가장 고평가됐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 여러분, 여기 이게 요 자리가 중국 증시입니다. 중국 증시. 중국 증시가 그 사이 많이 떴었어요. 예, 이제 그 다음에 중국 증시입니다. 중국. 예, 중국 증시가 굉장히 많이 고평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평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국 증시입니다. 이게 중국 증시가 굉장히 고평가됐다. 이렇게 보고요. 여러분, 저는 중국 증시가 조금 고평가됐다고 저는 보고 있는 사람 중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요게 뭡니까? 독일하고 미국입니다. 미국.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주가다. 이렇게 보는데, 언뜻 보면 우리나라 주가가 제일 바닥에 있으니까 주가가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중요한 차이입니다. 주가는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때 못 가는 주가들은 내려갈 때는 더 빨리 내려간다는 거죠. 더 빨리 내려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교 차트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불리한 모양을 갖고 있다. 불리한 모양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자리에서 우리나라가 저평가됐다. 근데 그 저평가하고 우리나라 이제 주가가 일본 증시하고 똑같이 움직인 증시가 무슨 증시냐, 무슨 종목이냐. 그 종목이 주도주가 되겠죠. 지금 일본이 가장 고평가돼요. 이 고평가 중에 일본의 이제 고평가돼요. 이게 뭡니까? 그래도 전기전자가 제일 우리나라가 따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전자 주식이 그래도 여러분께서 관심을 두셔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본 증시하고 가장 많이 따라가고 미국 증시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쨌든 다우존스죠. 다우지수와 많이 따라가는 게는 그래도 전기전자가 다우지수보다 굉장히 탄력 있게 올라간다. 결론은 뭡니까? 전기전자를 안 만지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글로벌에 호재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전기전자를 만져야 된다는 거죠. 전기전자를 만져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장 자체는 지금 여러분 거의 한계가 2000포인트 전후다.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 2000포인트가 자 2000포인트에서 2050포인트 가봐야 2.5포인트입니다. 2.5포인트를 더 먹기 위해서 여러분이 더 사는 거는 굉장히 문제성이 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여러분 장 자체는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녹화할 때 여러분 이렇게 했죠. 여러분 오늘 단기적으로 고점이니까 여러분 물량을 축소하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 주가 오늘 뭐 진돗개 뭐가 나온다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에서는 장이 불안할 때는 현금화 비중을 좀 높이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오늘 여러분 지금 주가가 좀 불안한 주가입니다. 오늘 20일 2평에 얹어놓은 주가인데요. 자 20일 2평에 얹어놨는데 속된 말로 어거지로 올려놨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진돗개인데 1900 자 오늘 주가가 여러분 엄청나게 저점이 있죠. 오늘이 주가가 보면 제일 저가에 1968포인트까지 내려갔었고요. 제일 고가가 여러분 1996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에 장 자체가 30포인트 파동을 했다. 이 말은 뭡니까? 오늘 너무 약삭 빠르게 했던 사람들이 아침에 진돗개 먼저 정보받고 때렸어요. 특히 오늘 주가는 30포인트지만 선물로 봐서는 오늘 무려 5가 움직이가 개인들이 250만 원씩 터지는 이런 불상사가 났습니다.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보시고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요즘에는 무던하게 해야 된다. 남들이 나쁘다 무던하게 했는데 제가 그 사이 이제 여러분에게 추천해 물론 뭐 제가 추천하는 것도 물린 것도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한 13, 14% 물렸는데 그 사이 여러분 보십시오. 기아 자동차. 제가 했죠. 자동차 안 된다 할 때 기아 자동차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저때 제가 계속 코피 터지고 여러분 5만 원대 샀죠. 5만 원 사가 오늘 5만 7천 원. 5만 7천 원. 아, 기분 좋아요. 15%, 14% 상승합니다. 자동차주가 지금 1등입니다. 남들이 나쁘다 할 때 이게 1등이다. 남들이 노할 때 사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요즘에 주식이 가장 여러분 1등주 삼성전자를 안 살 것 같으면 뭡니까? 52주 최저 종목. 그 뭡니까? 코스피 52주 최저 종목을 종목 사가지고 분할 매수하시면 여러분 장이 아무리 나빠도 반동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시황은 저는 2000포인트, 1996포인트 이상에서는 여러분 신규 강력한 콜은 굉장히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서 시황은 이만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토캐스틱 슬로우인데요. 스토캐스틱 슬로우는 여러분, 아주 재밌는 차트입니다. 재밌는 차트인데요. 자, 스토캐스틱이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우리가 그 보조지표, 10대 보조지표를 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스토캐스틱입니다. 스토캐스틱.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 아니면 뭡니까? MACD가 나와요. MACD. 왜 그러냐? 스토캐스틱은 뭡니까? 선행성 지표입니다. 선행성 지표. 그 다음에 MACD는 후행성 지표입니다. 후행성 지표. 스토캐스틱은 매일 먼저 나오고 MACD는 제일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뭡니까? 이 지표를 10대 지표 중에 이걸 뭐랍니까? 2대 지표라고 합니다. 그런데 MACD는 변형이 별로 없어요. 뭡니까? MACD와 MACD 오실레이터 요런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스토캐스틱은 아니에요. 이 우리가 스토캐스틱으로 하는 거는 원래는 스토캐스틱 퍼스트입니다. 퍼스트. 스토캐스틱 퍼스트인데 이 스토캐스틱 퍼스트가 워낙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인터넷 보면 스토캐스틱 퍼스트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짓지 않아요. 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 교양이 있어야 되는데.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캐스틱을 변형시킨 게 스토캐스틱 슬로우입니다. 슬로우.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나라 기준에 맞게 스토캐스틱 KD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라고 이렇게 나와요. 이 변형이 한 4-5개가 있는데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스토캐스틱 퍼스트는 제가 여러분 곁에 초보들이 배우면 더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스토캐스틱 슬로우에 대해서만 여러분에게 깊이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스토캐스틱 아예 인터넷 보면요 참 기가 찬 게 있습니다. 여러분 스토캐스틱 퍼스트는 여러분 모르니까 스토캐스틱 슬로우 원래 스토캐스틱은요 우리가 스토캐스틱이라고 하는 것은 스토캐스틱 퍼스트를 이야기하는 슬로우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스토캐스틱 그러면 뭡니까? 구가의 명가이라고
스토캐스틱 퍼스트가 좋냐, 스토캐스틱 슬로우 좋냐? 당연히 스토캐스틱 퍼스트가 스토캐스틱 슬로우보다 더 좋습니다. 왜? 스토캐스틱 퍼스트가 우리가 말하는 스토캐스틱이 그게 오리지널이고 이 스토캐스틱 슬로우는 뭡니까? 우리가 오리지널 가방을 구입 못하니까 어떻게 가가지고 짜가 사는 거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스토캐스틱 슬로우도 굉장히 좋다 이런데 이 스토캐스틱 슬로우를 뭐로 만들었습니까? MACD 오실레이터처럼 MACD처럼 어떻게 MACD처럼 만든 게 스토캐스틱 슬로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스토캐스틱 슬로우를 오늘 여러분에게 공부를 하는데요. 물론 스토캐스틱 슬로우를 제가 여러분에게 다 가르쳐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 궁금하면 500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자, 스토캐스틱 슬로우는 가장 첫 번째 되는 게 뭐냐면 보통 책은 보면 뭐 25, 75 나오는 게 이제 스토캐스틱 슬로우 수치가 나옵니다. 스토캐스틱 슬로우 수치가 나오는데 보통 책은 보통 보면 원래 정석은요 25에 75입니다. 25에 75. 그럼 25에서 25를 관통할 때, 그럼 25 이하에서 골든 크로스 나가 관통할 때, 그 다음 75 이상은 과열이다. 이렇게, 이게 이제 원래 책에 나오는 겁니다. 25, 75인데요. 원래 한 숫자가 더 해야 됩니다. 50과 한 개 더 뭐고, 골드와 데드 크로스. 이렇게 5개 수치로 봐야 됩니다. 5개 수치로 봐야 되는데, 이 스토캐스틱 슬로우는요, MACD하고 조금 틀리게 봐야 됩니다. 뭐가 해야 되느냐? 왜? 스토캐스틱 슬로우라도 MACD보다 더 빠르게 나와요. 이 말이 뭐냐면, 확실할 때, 확신이 필요합니다. 확신. 이 말이 뭐냐면요.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 주가가 지나고 나면 여기지만, 자, 지나고 나면 여기입니다. 지나고 나면 이 저점 매수죠. 여기서 매수하라지만 아닙니다. 스토캐스틱 슬로우는 뭐냐면, 스토캐스틱은요, 이 과열됐을 때, 과열 진입할 때 매수하라. 이게 원래 정석 프레임입니다. 과열할 때 정석 프레임, 과열할 때 정석 프레임입니다. 과열할 때. 자, 스토캐스틱이, 자, 써야 될 용도부터 얘기할게요. 스토캐스틱은요, 자, 장점. 장점이 뭡니까, 장점? 첫째, 선행성입니다, 선행성. 두 번째 뭡니까, 첫 번째? 장점. 두 번째 뭡니까? 매수 포인트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매수 포인트를 잡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은요 생각보다 거래량을 어떻게 첨부합니다. 첨부. 스토캐스틱 자체가 거래량에 이걸 첨부해요.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첫 번째 뭡니까? 선행성이라서 뭡니까? 가벼운 게 있어요. 가벼워요. 그래서 제가 방금 확신할 때 사라. 확신. 두 번째가 뭡니까? 추세를 못 봐요. 추세를 못 봅니다. 추세를 못 보고 세 번째가 뭡니까? 속임수가 많아요. 가벼워서 속임수. 이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 그런데 이 스토캐스틱이 굉장히 좋습니다. 스토캐스틱은 배우려면 확실히 배워보고 안 배우려면 배우지 말아야 됩니다. 스토캐스틱은 배우려면 확실히 배우고 안 배우려면 배우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스토캐스틱이 이제 매수 포인트죠. 내가 방금 매수 포인트 했겠죠. 자, 매수 포인트 첫 번째 뭡니까? 매수 포인트 과열. 첫 번째 과열이라 했겠죠. 과열이 제일 좋습니다. 과열.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가 두 번째가 침체 후 골든 크로스. 침체 후 골든 크로스.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가 뭡니까? 스토캐스틱 K와 D의 이격이 크면서 50을 관통할 때. 이 세 개가 뭡니까? 매수 포인트입니다. 매수 포인트. 여러분, 특히 선물하시는 분들은요, 이 스토캐스틱을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스토캐스틱, 이제 인터넷 방송에서 스토캐스틱을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화, 수, 일, 밤 9시에 스토캐스틱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퍼스트는 너무 길었어요. 여러분들 이거 못해요. 그래서 화, 수, 일, 밤 9시에
그 인터넷 강좌 스터디데이 퍼스트를 배우고 싶은 분들은 저희에게나 서울경제에 전화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과열, 신체후 골드 뭡니까? 오늘은 일단 뭡니까? 과열 진입부터 보도록 배우겠습니다. 이 스토캐스틱은요, 매도보다는 매수에 더 뭡니까? 강점을 보이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한번 볼 것 같으면요. 매도와 매수의 강점을 보인다. 이렇게 보는데, 자,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볼 것 같으면. 자, 지금,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물론 뭐, 골드면 됩니다. 뭡니까? 이 과열 진입 때 저번에 매수를 해야 한다. 이게 거의 확실한 거예요. 과열 진입. 매수만 잡습니다.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어떻게요? 강력 매수는, 매수 중에 3개 중에 한 개 오늘 과열만 잡습니다. 과열. 그 다음에 한국전력 볼게요. 한국전력. 아직까지 아닙니다. 기아차요. 자, 기아차가 뭡니까? 3일 전에 과열 매수입니다. 과열 매수. 3일 전에 매수예요. 자, 삼성생명 아직 아니에요. 현대모비스 아직 아니에요. 기아차, 현대차 아닙니다. 포스코 아니고 신한지주 아니고 하이닉스 아닙니다. 하이닉스 어떻게 그 과거 때 어떻게 얼마예요? 얼마? 자, 25,500원대 매수였습니다. LG화학 아직 아닙니다. 지금 뭡니까? 지금 과열 지표 나오는 거는 뭡니까? 코스피 10개 종목 중에 기아차밖에 안 나옵니다. 기아차밖에 안 나와. 기아차. 재밌죠? 재밌죠? 재밌습니다. 제가 이제 그 휴대폰 안 되는 데를 좀 가려고 합니다. 휴대폰 안 되는 데 가려고 했는데 휴대폰 요즘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휴가 이제 제주도 갔는데 잠 맞았습니다. 잠 맞았는데 제가 그래도 첫날에는 우도를 갔어요. 우도. 누구 아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우도를 딱 가는데요. 여러분 우도 꼭 한번 가보십시오. 우도 가는데 제가 이제 우도 가가 오토바이 빌려가 이렇게 다녔는데요. 제주도에서 제주도입니다. 왜 우도를 가야 되느냐? 우도가 생각보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고 너무 한적해요. 한적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도를 한번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여러분 꼭 우도 한번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는 자 오늘 여러분 코스닥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종목 볼 것 같으면요. 자, 코스닥 종목이 어떤 모양인지 다음 아니에요. 동서 이미 이탈입니다. 자, CJ50 아니고요. SK브로드밴드 아니고 셀트리온 아니고 파라다이스 아니고 서울반도체 아니고 CJEMA 아니고 CJ홈쇼핑 아니고 포스코 ITC 아닙니다. 이 말은 뭡니까? 침체. 그러면 주식이 뜨는 날 내가 주식 살 때 스토캐스틱슬로 과열 진입. 자, 오늘 코스닥 뜨는 종목 볼게요. 게임빌.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자, SMAC 아닙니다. GD 아니고 뭡니까? 아니고 YG1 아니고 YG1 됐어요. YG1 뭡니까? 이틀 전에 매수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시젠 아이고 SM 아이고 JVM 아이고 CTC 바이오 아이고 넥패스 아이고 세부티 아이고 서부터미널 아이고 저 서부터미널 매수네요. 이거 매수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 젠백스 아니에요.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진입이 과열 진입하면 뭐가 좋으냐? 주가가 함부로 안 꺾인다는 사실이죠. 과열 진입은 여러분 함부로 안 꺾입니다. 그럼 오늘 코스피 종목 상황 많이 올랐는 종목들 한번 볼게요. 제일모직 아직 아니고 한국전력 아니고 삼성생명 아니고 현대백화점 아니고 두산중공업 아니고 효성 아니고 외환은행 아니고 롯데제과 아니고 기아차밖에 없고 이마트 어이고 GS건설 아니고 BS금융지주 아니고 현대건설 아니고 현대모비스 아이고입니다. 스토캐스틱 슬로우로 봤을 때 과열 지표 이게 승률이 제일 좀 높거든요. 승률 제일 높은데 중요한 건 뭐냐? 주가가 바닥에서 한 20% 떴을 때 내가 이 주제로 사야 되느냐 말아야 돼 고민하죠. 그럴 때 스토캐스틱 슬로우를 갖고 과열 진입에 여러분 한번 사보십시오. 사보면은 절대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과열 진입에서. 이게 스토캐스틱 슬로우가 스토캐스틱 쓸 때 가장 잘 맞는 뭡니까? 승률이 높은 포지션입니다. 퍼스트가 빠르다는 것은 뭡니까? 빠르다는 것은 너무 오늘 또 보십시오. 진돗개 오늘 종가의 주식이 한 30%인가 20% 쫙 빠졌어요. 1분 만에. 뭡니까? 정보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떻게 야 진돗개 전쟁 터졌다. 매도 친 사람들 오늘 작년에 너무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주식 그런 식으로 하면 인간 안 됩니다. 주식. 절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주식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근데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어떻게 스토캐스틱 오늘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주가의 자체는 어떻게 과열 진입이 아니다. 그러면 종합주가 지수를 한번 볼 것 같으면 종합주가 지수가 저번에 과열 진입 어디서 나왔습니까? 과열 진입이 여러분 보다시피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서. 저번에 1980포인트에서 매수 진입이 나왔습니다. 매수 진입이. 그 앞에는요. 앞에는 몇 포인트에 나왔냐면 여기 보시면 어디 앞에는 몇 포인트 나왔습니까? 앞에는 여기 뭡니까? 1914포인트에서 매수 진입이 나왔습니다. 매수 진입. 그러면 주가가 지금 올라도 매수 진입. 지금 스토캐스틱 슬로우를 봤을 때 아직 과열 진입 아닙니다. 과열 진입 때 주가를 손짓고 혐치기로 항시 먹을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아직까지 뭐 골든 나중에 할 거고요. 과열 진입, 손짓고 혐치기 먹는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손짓고 혐치기 자리는 분명히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 지금 말씀드리니까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물을 한번 볼 것 같으면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물도 과열 진입이 보시면 아직까지 선물에 저번에 과열 진입이 263에서 나가지고 270 거의 상까지 500만 원 올라갔어요. 500만 원. 과열 진입은 뭡니까? 추격 매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주가가 지금 어떻게요? 주가가 저번하고 똑같이 올라왔는데 과열 진입이 안 나온다. 이 말은 뭡니까? 주가 자체가 활동성이 아주 강하지 않다. 이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추격 매수보다는 짧게 치시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서 스토캐스틱 슬로우의 뭡니까? 과열 진입이. 그 스토캐스틱 슬로우가 MACD처럼 뭐 골든 크로스 사고 데드 크로스 팔고 그건 한참 더 들어가야 됩니다. 가장 좋은 건 뭡니까? 과열 진입 때 매수를 공격적으로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단타 치는 분들이죠. 단타. 종가 단타 이러치는 분은 항시 뭡니까? 스토캐스틱 과열 진입 때 먹을 때 나옵니다. 그 특히 과열 진입 때면 주가가 어떻게 해요? 함부로 안 튕겨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스토캐스틱 과열 진입을 보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자, 종합주가 지수가 여러분 과열 진입에서는 한참 부족한 자리에 있다. 한참은 부족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과열 진입은 여러분 하면 안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여러분께서 천천히 하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제 그 선물에 요즘에 이제 여러분 누차 제가 이야기했죠. 선물에 목숨 걸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요. 원래는 여러분 선물을 꼭 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선물을 무조건 빼야 됩니다. 무조건 빼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선물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항시 교차할 때 뭐 풋을 1조 갖고 있었는데 콜로 간다든지 콜 1조 갖고 있는데 풀도 간다든지 그럴 때 상시 어떻게 해요? 주가가 사고 터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이번에 1조 5천억까지 이제 밑으로 갔었죠. 근데 지금 6천억밖에 안 남았어요. 6천억밖에 안 남았는데 여러분께서는 좀 관심을 두시고 하시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하나 볼 게 있습니다. 뭐 볼 게 있냐면 기관이 집중적으로 사는 거. 기관이 집중적으로 사는 종목이 특이한 종목이 있는데 제일 많이 사는 게 뭐냐? 이제 기관의 집중 매수. 외국인은 볼 것입니다. 외국인은 자동차 관련 주식들을 집중적으로 삽니다. 집중. 기관과 외국인이 자동차주를 집중적으로 사면요. 개인들이 따라서 살 때 당연히 꼭집니다.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는 게 여러분 뭐냐면 저퍼주를 사요. 저퍼. 그 대신 뭡니까? 요거 다 뭡니까? 코스피 100 안에 드는 종목이에요. 뭐 제일모적이라든지 뭐 기업은행, 대연, 우주항공, LG전자 저퍼주죠. 저퍼주. 그 제가 볼 때는 이런 주식들이 요즘 삼성전자가 조금 묶이고 있죠. 삼성전자는 여러분 150만 원, 155만 원입니까? 150만 원 넘어가면 좀 무거워지더라고요. 제가 볼 때 삼성전자는 150만 원 넘어가면 무거워집니다. 150 넘어갈 때 삼성전자 사면 삼성전자 내가 했죠. 이제 145만 원 전후 내려와서 사야 된다 했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쉬는 자리에 뭡니까? 자동차 관련 저퍼 주식을 관심을 두셔야 된다. 그렇지만 다음 주는 여러분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해요?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항시 제가 수익을 말할 때가 항시 여러분 뭡니까? 꼭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항시 이 금요일 날 나오지만 여러분께 이거 시황을 참조하셔가지고
항시 여러분께 관심을 두시고 특히 뭡니까 여러분? 내가 녹화 못 봤다. 나는 지금 이번 주 시황을 바로 듣고 싶다 하면요. 매주 월요일 날 밤 10시입니다. 10시. 주식 승천이 있어요. 주식 승천이 있는데 여기 꼭 여러분 들으셔야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제 스토캐스틱 공부를 나 깊이 있고 하고 싶다 싶으면요. 어떻게 해요? 화, 수, 일 밤 9시에 여러분 밤 9시 10시입니다. 밤 9시 하시고요. 그다가 이번에 이제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 날 밤 9시에서 12시 일목균형표 특강이 있습니다. 특강이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선물 리딩, 장중 리딩 받고 싶은 사람은 연락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식 승천 월요일, 화수일 밤 9시, 10시 뭐 죽자사자 공부하고 이번 주 토요일 날 밤 9시, 12시 일목균형표 특강이 있다. 서울경제를 하든지 저한테 전화 받든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 안 하고 절대 안 하면 안 됩니다.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제가 볼 때 다음 주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물량을 하나씩 현금 일정 부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좀 어려워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넉넉한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 사이 수익을 말하다가 유료였는데 지금 무료예요. 과거 방송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과거 방송 볼 줄 모르는 사람 연락 주시고요. 과거 방송 5일 2평부터 천천히 공부해가지고 공부하는 여러분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여러분 사랑합니다. 정성천음 신창환입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땡tv.co.kr에 접속하시면 수익을 말하다 VOD 다시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